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네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황우여 장관은 오늘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 교과서 오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역사를 3가지, 5가지로 가르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채점하는 교실에서 역사는 1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역사교과 교사들 6,000명 가운데 1,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실명으로 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사를 국정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등 상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편 수능과 EBS 연계율을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황우여 장관은 지금 70%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능 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를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 넓히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조사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던 여야가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네. 잘못하면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뻔했습니다. 단군 시대. 네. 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들은 오늘 회동에서 이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등 총 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네. 다만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사 기간은요, 국조 실시 최초 합의가 이루어졌던 지난달 29일부터 100일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요시에 여야 합의가 있으면 2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주민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전단 배포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하루 만에 들킨 걸까요? 오늘 국회에 출석한 6일째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에 큰 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은 대북전단 문제로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없느냐. 정부가 묵인, 방임하겠다는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6일째 장관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열려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진보적인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죠. 국민모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국민모임 측이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함세용 신부, 김상근 목사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이 진보적 인사들이 주도하는 국민 모임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요한 4월 보선을 관망할 수는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무소속이나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참신한 예비 정치인을 적극 발굴하겠지만 새정치연합 등 기존 정당
민주당의 정치인에게 합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동영 상임 고문과 최규식 전 의원 등이 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서 관심이 쏠리고도 있습니다. 4월 보선 지역 3곳인데요. 이 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중한 열심히 일했던 입사 지원자 전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탈락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질 논란을 일으킨 회사가 있는데 위메프. 네. 이 회사가 대상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기로 바꿨네요. 네, 한 발 늦은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갑질이 무엇인지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메프 박은상 대표가 오늘 보도자를 냈는데요. 네. 지역 마케팅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역 영업직 11명을 모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최종 전형에 올라간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일당 5만 원을 받고 음식점 등을 돌면서 이른바 위메프 딜 계약을 따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이란 이유로 전원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아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SNS를 중심으로 위메프 탈퇴,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미생 영화 찍냐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전남 진도 해역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되면서 한 명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진도 해역에서 침몰 중이라며 구조 요청을 했던 어선이 강한 파도에 밀려서 전복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원 3명 가운데 1명은 숨지고 2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경이었습니다. 2.9톤급 어선 태승호에 타고 있던 선장 하모 씨는 목포 해경 안전서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통화 중에 전화가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구조대원들이 탑승한 헬기와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1명은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구제역 소식입니다. 세종시의 돼지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구제역 검사 결과 양성으로 8일 확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3,700여 마리를 기르는 세종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지난 7일 어미돼지 3마리 유두에 물집이 생기고 또 발굽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 돼지 농가와 1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를 신속히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이후 7일까지 구제역으로 돼지 2만 9천여 마리가 살처분된 상태고요. 소의 경우에는 안성 농장의 구제역 발생으로 한 마리만 살처분된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유환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허니버터칩인지 뭔지 좌우지간이 없어서 못 파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판매가 유사품보다 덜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허니버터칩이 워낙에 인기를 끌다 보니 경쟁사들이 질 수 없다며 내놓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농심이 지난달에 선보인 수미칩 허니 머스타드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편의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스낵 판매 순위를 보니 이 허니 머스타드가 허니 버터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모방해서 만든 제품이 진짜로 이긴 셈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제조업체들의 생산 능력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허니 버터칩 제조사인 혜태제과의 경우 월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허니 머스타드를 만들고 있는 농심은 이보다 생산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통업체 입고량부터 차이가 납니다. 대형마트 점포 한 곳에 하루 판매 가능 수량이 허니 버터칩은 10개들이 한두 박스인데 네. 허니 머스타드는 12개들이 6박스 정도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허니버터칩은 정말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회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28% 증가한 5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예상을 웃돌면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4분기 매출액 역시 52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10%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기세를 이어서 올해도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삼성전자 사업이 이제 크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반도체 부분이 최근 양호한 수급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반도체 사업 전망이 양호한 편이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스마트폰 사업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적의 제도약 성공 여부가 결국 스마트폰에 달려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특히 올해 출시 예정인 갤럭시 S6가 고가 휴대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 한해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의 이 통합 문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 조기 통합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예. 하나금융지주가 그 외환은행 노조와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조기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네. 당초 금융당국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전제했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하나금융 측에 노사 합의 없이도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합병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내세웠던 것을 사실상 철회한 셈인데요. 예. 이에 따라 하나금융 경영진은 조만간 금융위에 조기 합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한국일보의 유환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죠.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죠. 섬나 씨. 섬나 씨에 대해서 한국 인도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네,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파리 항소법원은 한국에서 진행된 유 씨 가족 등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인도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변호인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항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씨 측이 항소를 하게 되면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이 범죄인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다가 유 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소니 해킹 관련 소식인데요. 소니 해킹 배후가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죠. FBI 국장이 북한 소행설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네요. 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해 말 발생한 소니 해킹 사건은 해커들이 북한 IP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확인됐다. 네. 네네. 코미 국장은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인데요. 소니 해킹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북한이 정체를 숨기려고 가짜 서버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서 다만 해커들이 실수로 북한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이용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도 같은 행사에 나와서 북한 소행설에 동의를 한다면서 북한이 소니 해킹을 성공 사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 한파 소식 좀 알려주시지요. 레바논과 시리아 등 동지중해 연안 중동 지역에 한파와 눈비를 동반한 폭풍과 몰아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네, 우선 레바논 남부 셰바 지역에서 영하 7도 안팎의 한파가 불어닥쳐서 6살 어린이 등 시리아 난민 2명이 숨졌습니다. 네. 또 레바논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 수천 명도 텐트 안에서 추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모든 항구가 폐쇄됐고요. 베이루트 국제공항은 한동안 운영을 중단했고 또 주유소와 학교, 은행, 가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당국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적설량이 약 25cm에 달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휴교령과 함께 북부 지역 주요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집트에도 비를 동반한 강력한 모래폭풍으로 시민들이 대부분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열정을 미끼로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용자를 비꼬는 신조인데요.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와 패션 노조가 어제였습니다. 디자이너 이상봉 씨에게 열정페이의 당사자라면서 2014 청년 착취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상봉 씨 외에도 후보에 오른 디자이너들을 보니 아주 면면이 화려한데요. 어느 정도로 힘든 인턴 생활을 했길래 이런 수상까지 하게 됐는지 먼저 당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희 디자이너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한 분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턴으로 일하신 게 얼마나 되셨죠? 네, 5년 전에 예. 여름에 네,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아, 급여는 받으셨나요? 네. 그게 수십 년 전부터 무급으로 이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게 관행이라고 들어서 네. 급여는 아예 받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뭐 교통비 같은 것도 안 받으셨어요? 네, 전혀 못 받았습니다. 전혀 안 받으셨군요. 네. 그러면은 급여를 전혀 안 받고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일을 하신 겁니까? 12시간 이상 일을 했고요. 예. 그 막차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 것조차 이렇게 눈치를 주셔서 예.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는 일도 있었고, 예. 자비로 택시 타고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얼마 동안이나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한 달 좀 넘게 일을 했는데, 네. 그때 몸이 너무 상해가지고, 네. 네, 이제 더 이상 패션 일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네. 그때 몸이 상해서 패션 일을 더 못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 당시에 나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뭐 보수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안 주느냐는 얘기는 안 해보셨나요? 이게 아예 왜냐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이 너는 학력이 딸리니까 네. 이렇게 일하는 것조차도 고맙게 여기라고 하시면서 네. 지금 다른 사람 구하면 얼마든 구할 수 있는데 예. 안 구하는 거다. 아무나 일 시켜주는 거 아니니까 네.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하. 네, 그렇구나 예. 원래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패션 업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한답니까?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네,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관행이라서 네. 제가 갑자기 반기를 들어버리면은 네. 그 그룹에서 이렇게 퇴출당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업주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일을 가르치고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작업 환경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네. 특별한 줄 알라고 그것도
것도 교육의 하나라고 네.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에 12시간이 넘도록 일을 했다고 하고 밤늦게 집에 가기도 어려운 적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는 그래도 네.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네. 이렇게 사주시긴 했는데 예. 5,000원짜리 찌개, 백반 이런 거 먹고 그래서 네. 네, 막 살이 엄청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 5kg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달 동안. 네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패션 쪽에서 일 안 하시죠? 네네. 그런데 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디자이너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다른 디자이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업계의 사정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패션 업계에서는 대부분 그렇다.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일들이 잘 용납이 안 될 텐데 요새 일하는 분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만나본 적은 없고요. 네. 아예 그쪽으로는 정보를 끊고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예. 미국이나 영국은 2, 3년 전부터 이런 인턴 제도가 무급인 게 불법이 됐고요. 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게 법이 나왔습니다. 네. 네, 워낙 패션 인턴이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네. 네. 그 패션 업계에서 일하려고 한다면 그런 인턴 과정을 대부분 거칩니까? 네, 왜냐면 거의 패션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맨땅에 사업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일을 배우려고 사업하기 전에 그런 네.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인턴 과정을 어느 정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진출을 합니까? 스스로 몸 가치를 올려서 다른 곳에 이직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이미 몸이 너무 상해서 자기 사업은 이렇게 무리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까지 몸이 상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디자이너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한 여성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끊겼네요. 네, 전화 다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열정페이로 고통을 받은 한 디자이너 업체에서 일한 한 여성의 인터뷰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의 위원장 연결해서 청년들의 일하는 실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유니온과 패션 노조는 2014년 청년 착취 대상으로 디자이너 이상복 씨를 선정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광화문에서 말이죠. 패션 노조하고 함께 청년 착취 대상이라고 하는 걸 시상을 하셨는데 네. 이게 상이 아니라 이제 혼내주는 상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앞서서 이제 당사자, 패션업계 종사자 당사자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예. 어떤 패션업계에서 이제 결제 수수도를 빙자해가지고 굉장히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강제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패션 노조 측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보를 받다가 네. 이 사례로 나오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을 해서 네. 이번 시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1등을 하는 이가 누구죠? 이제 디자이너 저희가 이상봉 씨. 예, 맞습니다. 한글 디자이너로 유명하십니다. 네. 2등은요? 네? 2등은요? 2등 최범숙 디자이너분. 네. 네. 3등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사례를 접하시고 보면 네. 패션 업계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이 가거든요. 그렇던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통해 제보가 들어오는 곳들은 일단 이상봉 디자이너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서 선정이 되긴 했지만은 예. 여기 사실 뭐 이상봉 디자이너만의 문제라기보다 패션업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디자이너 쪽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고 들리던데. 네네. 일단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네. 견습생을 대상으로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네. 근로자가 아니니까 임금을 주지 않았다. 견습생이다. 이런 네.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을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당사자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디자이너실 학교는 아니거든요. 네. 다 이제 실제로 디자이너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뭐 가르친다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또 반면에 견습생, 인턴들의 노동력을 봉사를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 위메프 얘기 들으셨죠? 네, 예. 11명 전원 해고가 아니고 이제 이 정식 지원으로 채용하는 걸 거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여론화되니까 다 또 정식 지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일단은 위메프 쪽에 저희가 당사자분이랑 연락을 취해보니까 정작 이 당사자분들은 이제 위메프가 이제 쉽게 말하면 11명을 수습이랍식으로 써서 채용을 해서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시키다가 이게 거의 버려졌다라는 상처를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위메프 쪽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식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은 정작 당사자분들은 다시 위메프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혀주신 분들도 계세요. 참 이런 사례들을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기업들이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사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1명 중에서 일부는 네. 위메프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단체인데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네. 자,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떤 수습이나 인턴, 견습, 실습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어떤 이제 막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에 어떤 청년 실업 문제를 절박함을 악용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시키면서도 이제 교육생이니까 감사히 여겨라 이런 문제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만연해져 있거든요. 만연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단 패션업체뿐만 아니라 출판, IT, 언론, 청년들이 다수 종사하는 많은 산업체에서 이런 그래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완전히 청년들의 네. 노동 착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노사정 협의를 위해서 정부에서 비정규직안을 내놓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만족하세요? 아니면 안 되겠다, 꼭 이런 문제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번 비정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예. 핵심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비정규직 이렇게 불안정한 형태로 일하는 청년들의 어떤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런 문제, 방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따로 현행법에서 위반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따로 법을 제정을 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핵심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상시적이고 꼭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네. 교육이나 실습 이런 과정들을 명목으로 인턴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기간제, 비정규직 이런 딱지를 붙이는 양상들을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기 위한 어떤 현행법의 손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은 교육이라 하더라도 일을 시켰으면 대가를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청년유니언 위원장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상봉 디자이너 쪽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일정설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언제든 답변할 기회를
드릴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현재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수 가는 길인데요. 연희램프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성산램프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홍지문 터널까지는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전 구간 시원스러운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에서 녹천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역시 성산 방면으로 금천교에서 서부간선도로 입구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고척교까지는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신촌로가 외곽 방면으로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 구간, 반대쪽 창천 삼거리에서 신촌교차로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양화로가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반대쪽 서교동 사거리에서 동교동 삼거리 구간 차간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정부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게 내려진 강제 출국 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6508번님께서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단체에서도 활동한 사람입니다. 강제 출국 조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8008번님께서는 굳이 강제 출국까지 시키지 않아도 이번 논란이 워낙 커서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정부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흥미 씨에게 대한 강제 출국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9963번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사상을 배울까 봐 무섭습니다. 강제 출국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7654번님께서는요. 애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될 일을 정부로 몰아간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야구 통계 사이트인 팬그래프닷컴이 오늘 LA 다저스 선수들의 2015년 예상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그 야구 통계 전문가인 댄진 보스키가 고안한 야구 예측 시스템인 GIPS, 집스를 활용했습니다. 다저스 3선발로 꼽힌 류현진이 27경기에 등판해서
8과 3분의 1이닝을 던져서 평균 자책점 3.26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류현진이 151개 삼진을 잡는 동안 본래 39개만 내주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류현진은 지난해 26경기에 등판해서 15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면서 14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야구 예측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니까 뭐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네, 맞습니다. 집스는 해당 선수의 4시즌을 분석해서 예상 성적을 내놓는데요. 예. 류현진이 미국에서 2시즌만 치러서 근거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도 집스는 과거 비슷한 기량 선수의 나이별 기록을 통해서 성적을 보정하는데요. 류현진과 비슷한 선수로 꼽힌 투수는 1976년부터 15시즌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자완투수 복 레퍼인데요. 네. 레퍼는 통산 146승, 155패, 평균 자책점 2.68을 기록했습니다. 가상이지만 류현진의 페이스대로라면 박찬호가 보유한 아시아 최다 124승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별들의 잔치, 남자 프로농구 올스타전 이번 주말 열리죠? 네, 맞습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11일과 11일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일요일 오후 2시에 29살 이상인 시니어 매직팀과 28살 이하인 주니어 드림팀이 메인 경기를 치릅니다. 펜투표로 정해진 시니어 매직팀 베스트 5는 모비스 양동근, 인삼공사 오세근과 양희종, LG 문태종, KT 조성민이고요. 주니어 드림팀 베스트 5는 SK 김선영, KT 이재도, 오리온스 이승현과 길렌 워터, 삼성 김준일입니다. KT 찰스로드 등이 용병 덩크슛 대결을 펼치고요. 김준일 등이 토종 덩크슛 대결을 갖고 김선영, 문태종 등이 최고 3점 슈터를 가립니다. 네. 본 경기 못지않은 이벤트들이 올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1982년과 2002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박수교, 현주엽, 이상민 등이 연예인팀 서지석, 줄리엔 강 등과 대결을 하고요. 오후 2시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들과 KBL 선발팀이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하프타임 때 전설의 슈터인 신동파, 슛도사 이충희, 그리고 람보 슈터 문경은이 시대를 초월한 슛 대결을 펼칩니다. 3점 슛 1개, 자유투 3개, 골밑 슛 1개 등 5개 슛을 가장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네. 호주 아시안컵 내일 개막하죠? 네. 네, 맞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5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데 박지성 선수라 해야 되나? 선수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는. 네. 예.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네요. 네, 아시아 축구연맹 공식 인스타그램이 박지성이 한국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박지성이 후회 없는 경기, 부상을 당하지 않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라고 말한 뒤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박지성은 아시안컵 본선에 3차례나 출전했고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등 아시안컵과 인연이 깊습니다. 한국은 호주, 쿠웨이트, 오만과 조별리그 A조에 속해 있는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에 오만과 1차전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신년 벽두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끔찍한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한 언론사가 공격을 당한 것인데요. 언론인과 경찰관 등 1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하던 범인 3사람 중 1사람은 자수했고 2사람은 검거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충격적인 테러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분쟁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개요. 좀 사건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새 벽두에 처음 생긴 테러여가지고 다들 충격적이었는데요. 파리에 있는 그러니까 만화 시사 주간지 우리한테 좀 생소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로 3명의 괴한이 이제 침입을 해서 기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도주하는데 불과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기자들이 10명 가까이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파리 한복판, 프랑스 한복판이 뚫렸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테러 용의자들 3명 중에 1명은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2명은 잡고 있고요.
예, 2명이 이제 사이드 코아치하고 이제 셰리프 코아치라는 이제 형제로 지금 밝혀졌고요. 네. 그다음에 자수한 사람은 18살인 하미드 무라드라고 밝혀졌는데요. 10대 소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의 얼굴이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이제 불안하니까 빨리 자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금 계속 도주 중이어서 지금 파리가 지금 굉장히 공포에 어떻습니까? 갇혀 있는 좀 거죠.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 벌어질 당시에 네. 기자들이 이제 옥상으로 도망치면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참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훈련된 요원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정말 단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타겟을 정확하게 가서 노리고 테러를 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 대한 정보가 아주 풍부했다고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훈련을 충분히 받은 요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 잡지가 이름이 뭐죠? 샤를리 앱도. 샤를리 앱도인데 이 잡지가 원래 뭐 하는 잡지입니까? 시사 문제를 만화로 풀어내면서 좀 더 쉽게 쉽게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또 어렵고 그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풀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시사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시사 만화 주간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에 예언자 무하마드를 풍자한 그런 만화를 실은 적이 있다면서요? 샤를리 앱도에서 풍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하마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연예인들, 배우들, 그다음에 좀 이슈화되는 인물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무하마드만 해당이 됐던 것이 아닌데. 김영민 PD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근데 무하마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만 특정적으로 이 주간지가 계속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슬림들의 입장에서는 신 다음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선지자 무함마드를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이슬람의 가치로선 최고의 인물인 무함마드를 풍자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분노로 다가왔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샤를리 앱도의 편집장 같은 분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있었는데 2015년에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4년 걸린 셈이죠? 그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만화를 그렸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언론의 자유이면서 표현의 자유 이잖아요. 이것이 그들 언론사에서 한 그 만화를 계속 실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나기 1시간 전에 그 IS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의 날 바그다디를 풍자하는 그런 만화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그런 만화를 실었던 거지 그때 한 번 딱 실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사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체 무슬림들한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타겟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이 파리 아닙니까? 다른 장소도 아니고 그렇죠? 프랑스라고 하면 우리가 똘레랑스를 떠오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도인 파리에 또 심장부가 뚫렸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충격이 빠져 있겠네요. 현지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네, 그 현지 분위기는 엄청난 충격 정도가 아니라 다들 이제 누구나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고요. 어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계속 프랑스 쪽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전화로 접촉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프랑스 시민들은 그 종교의 문제로 이걸 바라보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건드렸다는 부분에 더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가는 내용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나가는 거지 무슬림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항의성 인터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인간의 최대 가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슬람 교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만약에 이 시사 주간지인 이 샤를리 앱도가 무슬림과 전체 이슬람을 모욕을 했다면
사람을 죽인 것 또한 이슬람을 모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가해자들, 이 범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카에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요즘에는 테러가 나더라도 그 범인이 알카에다인지 아니면 이슬람 국가인지 그 관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단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지역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소속이 되고 멤버십이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추앙하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IS 대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리아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알카에다의 이념에 자기가 본인이 동의하면 알카에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사건 현장이 벌어졌을 때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예멘 알카에다에서 출신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들의 그 소속이 어딘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아직은 밝히지 않았네요. 예, 그리고 그게 큰 대세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테러 행위를 할 때는 그 알카에다나 혹은 IS에서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는 생각들지 않는 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더 많은 테러를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이 했던 그러니까 이 계획적으로 테러를 했지만 도주하는 과정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뭔가 벌어졌다고 하긴 약간 어설플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수뇌부에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프랑스 안에 있는 자신들의 그 안에서 자신들이 결정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이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를 노린 거냐 아니면 뭐 프랑스라는 국가를 노린 거냐 말이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것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로군요. 이들이 이 테러를 통해서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모함마드를 풍자하거나 모독하면 신성 모독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징벌식의 그런 테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굳이 프랑스를 노렸냐 아니면 언론사를 노렸냐 이전에 이슬람을 모독한 사람을 노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선전전에도 10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 한 번을 하면서 일석이조로 선전전 효과까지 누려서 전 세계에 이 내용이 알려져가지고 뭐 알카에다나 IS의 수뇌부까지도 이 내용을 알 수 있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한 업적을 좀 추앙해주길 바라는 그런 식의 테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더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뭐 또 추가적인 테러 위협이 있느냐 뭐 이런 걱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말이죠. 파리를 방문 중인 그 영국 국민들에게 테러 위험이 대는 높다. 그러니까 무차별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테러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추가 테러를 위험을 높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영국도 사실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IS 대원으로 합류한 영국 조직원들이 한 5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네. 영국 또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유럽 국가에서 제일 많이 IS 대원을 배출한 곳이 사실 프랑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영국도 될 수 있고 또 독일이나 스페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IS 대원으로 시리아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들이 귀국을 해서 얼마든지 귀국 테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이 사실은 프랑스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 다들 이제 걱정을 하는 거로군요. 이번 테러가 이제 이번 테러를 계기로 해서 더 심해지지 않느냐. 이슬람들의 무슬림들의 이 반격이 심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 관해서는 역시 걱정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작년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했을 때 IS 대원들 중에 대거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귀국을 해서 이제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테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IS에서 돌아온 귀국 테러들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안 좋은
좋은 전망이긴 하지만 있는데요. 그 상황이 진짜 벌어지게 되면 봄이나 아니면 그 어떤 국가의 행사일이나 그런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상징적인 장소나 이런 곳이 계속 타겟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걸 아주 귀국 테러라고 그러는군요. 그걸. 예, 아예 지금 귀국 테러라고 귀국 테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동안에 또 많은 그 테러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지금 한 7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고요. 네. 터키에서도 물론 이제 IS나 알카에다는 상관은 없었지만 이스탄불에서도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고 또 예멘에서도 경찰관을 지원하는 그런 모병소에서 또 자살폭탄 테러가 있어서 33명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제 프랑스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머지 자살폭탄 테러는 전부 묻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 현재 지구상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테러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점점 이제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관광을 가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광을 많이 가는 도시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일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 테러 사건들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자살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살폭탄 테러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세뇌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지하드라고 우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원하는 전쟁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지하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지하드라는 것이 이제 그 이슬람계에서도 서로 어떤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한테 지하드는 이슬람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다음에 약자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요.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슬람 교리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슬람 자체는 굉장히 평화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테러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오히려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이슬람 교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프랑스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들은 이민자다. 그리고 이슬람이다라는 것이 어떤 주홍구시처럼 새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는 이슬람 교도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슬람 자체는 굉장히 평화로운 종교이고 어떤 종교를 가졌든 평화롭게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사람들이 목적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테러 같은 이런 사건이 불행이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테러, 소프트 테러라고 그러죠. 소프트 타겟을 노리는 테러라고 부르는데요. 그 일반인 중에서도 이제 약자를 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언론사를 노리는 경우는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장한 사람들이 노렸다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약자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렇게 노리는 테러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군사적으로 서로 막강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를 노려서 그 파급 효과를 더 노리는 형태의 테러인데요. 올해의 이런 테러 형태들이 더 많이 날다는 전망이 있어서 굉장히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테러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슬람에 대한 어떤 오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이건 이슬람은 하나의 이용하는 수단이었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거거든요. 살인자에 불과한 거지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끔찍한 행동들을 할 텐데 자,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지하드라는 것이 이슬람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그렇게 모욕을 준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의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들이 느끼는 최고의 이슬람의 가치라고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사실은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사람을 죽여서까지 어떤 종교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이슬람의 가치와 그다음에 현대 문명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이 톨레랑스와 이 두 가치가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 한가운데서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러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테러는 안 되는데 이거 새해는 좀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동 지역 특히 중동 지역에 지금 정세의 변화는 거의 없는 거죠? 정세 변화 정도가 아니라 네. 계속 너무 많은 테러와 오히려 뉴스들이 많이 악화된다고 보고 나오고 계십니까?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서구 사회에 있는 국가들도 사실 자기네들 그 경제적으로 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제3세계 아프리카까지 신경을 쓸 상황이 안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겨울이 왔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중동에도 굉장히 큰 한파가 왔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리아 난민이나 아니면 리비아나 뭐 이런 데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어 있는 상황이고 또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계속적인 난민이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가다가 계속 수장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거가 알겠습니다.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전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정부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게 내려진 강제 출국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0184번님께서는 국내법을 적용시키는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4800번님께서는 추방을 요청하기 전에 신은미 씨의 어떤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7611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906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현민,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